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명 늘어 이틀째 40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800명이 됐습니다. 대전에서는 등교 수업 이후 처음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확진자가 나와 해당 학교를 포함해 모두 14개 학교가 오늘부터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상현 기자, 이 대전 충남 지역 코로나19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됐습니다. 대전 2명, 세종 1명, 충남은 부여 1명입니다. 대전 확진자는 50대 여성 2명으로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입니다. 한 여성은 앞서 확진된 50대 요양보호사의 동료로 동료 확진 직후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받았는데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됐습니다. 다른 확진자 1명은 지난 주말 확진된 50대 남성의 접촉자로 함께 식사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종과 부여 확진자는 모두 해외 입국자로 세종 확진자는 쿠웨이트에 다녀온 40대 남성, 부여 확진자는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20대 외국인 여성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된 지난 15일 이후 확진자는 89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어제 등교 수업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형제인 학생 확진자 2명이 나왔는데요. 이 두 학생이 다니던 대전 천동 초등학교와 충남 중학교를 포함해 두 학생과 접촉한 학생들이 있는 주변 학교까지 모두 14개 학교가 오늘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또 두 학생이 다닌 것으로 확인된 학원 2곳과 과외교습소 2곳에 대해서는 2주간 휴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 동구 효동과 천동, 가오동 등 주변의 학원 107곳에 대해서 다음 달 5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광주에서는 일부 확진자들이 오피스텔 사무실에 모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방문 판매장으로 알려져 추가 감염의 우려가 높습니다.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광역시 43번째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광주 동구의 금양 오피스텔입니다. 확진자가 정기적으로 드나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10층이 폐쇄됐습니다. 광주시의 조사 결과 지난 25일 이곳에서 43번째 확진자와 또 다른 확진자 2명이 함께 모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광주 37번째와 44번째 확진자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노인 등을 상대로 하는 방문 판매장으로 알려졌습니다. 10층 그 사무실이 다단계 밤에는 또 모임도 오고 그래요. 낮에는 노인들이 주로 이제 화장지 받으려고 오고. 특히 새롭게 오피스텔 동선이 확인된 44번째 확진자는 지난 28일 다른 지역에서 열린 전국 설명회 성격의 행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오피스텔이 지역 감염의 열쇠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부터의 감염 유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광주 37번, 광주 43번, 광주 44번 최근 이동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감염원 파악을 위해 오피스텔의 운영 성격과 타 지역 행사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종교시설과 방문 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가 3명 더 늘었습니다.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해선 확진자가 1명 더 나왔는데 서울 금천구 둑산 1동에 사는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왕성교회 관련 서울 확진자는 현재까지 총 25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명 늘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대전과 광주, 전남 지역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 대전, 광주, 전남 쪽으로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는 무증상 초기에도 바이러스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최근 늘어난 소규모 모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최근 종교 관련 소모임에서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전파가 계속되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12개 업종의 고위험 시설에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시스템의 계도 기간이 오늘로 끝납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이들 시설은 수칙을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민노총의 서울 여의도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집회 특성상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렵고 감염 위험이 매우 높다면서 민노총 지도부에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산업 생산이 5달째 하락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크게 떨어졌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다만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로 소비는 다소 개선됐습니다.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박예원 기자가 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1.2% 감소했습니다. 1월부터 5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광공업 생산은 6.7%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제조업 생산이 6.9%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4월보다 21.4% 줄어들며 2달 연속 2자릿수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기계장비 생산도 12.9% 줄었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한 달 전보다 4.6%포인트 하락한 63.6%를 기록했습니다. 3월보다 10%포인트 넘게 하락한 수치로 2009년 1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 생산은 2.3% 증가하며 2달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업종에서 생산이 늘었고 특히 숙박 음식이 14.4%, 예술 스포츠 여가는 10% 뛰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역시 4.6% 증가했습니다. 5월 증가폭으로는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통계청은 긴급 재난지원금 등 정책 효과로 반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한 달 전보다 5.9% 줄어들며 하락했습니다.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도 4.3% 감소했습니다. 소비와 서비스업은 부진을 벗어나고 수출과 제조업은 여전히 겨울을 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 전망도 어두운 수준입니다. 기업의 심리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조사 결과 6월 전체 산업 업황 BSI는 56으로 한 달 전보다 오르긴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네, 오늘 또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연결 전에 잠시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기자. 자, 이 신규 확진자 43명 이틀 연속 40명대 유지하고 있는데 먼저 국내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신규 확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43명이 확진돼서 지금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 숫자는 12,800명입니다. 사망자는 어저께 숨진 사람은 없어서 지금 현재 282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가 1,000명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어제 65명이 감소해서 98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000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임상적으로 호전된 사람을 빨리 퇴원시켰기 때문에 이 퇴원 기준 변화가 주요했다는 이야기고 결국 그만큼 병상수가 더 여유분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43명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요. 국내 발생이 23명이고 해외 유입이 20명입니다. 확진된 장소별로 보면은 검역에서 13명이 확진이 됐고요. 서울, 경기에서 각각 7명. 그리고 대전에서 5명, 그리고 인천, 광주에서 각각 3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세종, 강원, 충북, 경북에서 각각 1명씩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대전 지역으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신규 확진된 분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요. 전 연령에서 골고루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사회적 활동이 많은 20대 위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의 한 23.2%로 지금 확진자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전국적인 감염 확산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인데, 그리고 또 하나 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은 뭐 그 자체로도 걱정이지만 일반 질환자들 혹시 이것 때문에 또 치료받은 그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그 코로나19 초기 때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반 질환 사망자가 더 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치료
정도의 모든 의료 자원을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다른 위중한 질환을 놓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았다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셈인데요. 네. 실제로 대구에서 코로나19 탓에 일반 사망자가 15%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코로나19 치료도 중요하지만 다른 중증 질환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서 해외 유입까지 포함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800명입니다. 신규로 108명이 격리 해제되었고 현재 981명이 격리 중으로 전체 격리 규모는 1,000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치명률은 2.2%입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1명입니다. 이 중에는 교인이 26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주영광교회 관련해서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3명이며 이 중에는 신도가 19명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교인 모임과 관련해서 역학조사 결과 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가 8명이고 이어서 광주광역시 광륵사와 관련하여 접촉자 중에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누적 확진자는 14명입니다. 대전에 6월 27일 이미 확진받은 접촉자 조사 중에서 확진자의 가족, 직장 동료, 그리고 종교시설 등과 관련해서 총 9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어서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각종 종교 모임과 관련해서 20, 30대의 확진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 중에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전주와 대비해서 6.2%포인트 감소하여 25.7%로 내려갔고 이러한 고령자 비율 감소에 따라 전체적인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어제 해외 유입 확진자 20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가 3명, 유럽이 1명, 아프리카가 2명, 중국 외에 아시아가 14명입니다. 중국 외 아시아 14명 중에는 카자흐스탄이 10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교시설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 데 이어서 역학조사 결과를 오늘 보도자료에 본문에 첨가를 해서 노출 경로를 조금 더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안양시에 소재한 주영광교회의 경우 종교시설 내의 감염 확진자가 노출 경로로는 11개 정도의 노출 경로를 나타내었습니다. 비록 추가 환자는 아직은 3명이지만 노출 규모가 이렇게 다양하고 대규모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왕성교회의 경우에도 교회 외로 노출 경로를 8개를 파악을 하였습니다. 주로 직장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심지어 물류센터, 학원 등 다양한 노출 경로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집단으로 전파돼서 급속하게 지역사회 확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각종 종교 등의 모임에서 감염이 또 전파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종교시설 등에서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방울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는 활동, 소모임, 수련회 등은 취소하시거나 가능한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종교 활동을 실시할 경우 참여자 간의 물리적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거나
또 발열 및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참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또 확인도 철저하게 해야 하며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식사 제공이라든지 노래 부르기나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는 하지 않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종교시설 관련된 감염과 관련해서 계속 발생이 이어진다면 당국으로서는 강제적인 조치까지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엄중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당부사항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종교계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코로나19 항체가 조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녀 혈청 1차분 1,555건입니다. 이 검체는 금년 4월 21일부터 6월 19일 사이에 수집된 검체들입니다. 또한 서울의 서남권에 있는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 검체 1,500건, 이 검체는 5월 25일부터 5월 28일 사이에 수집된 검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자녀 검체들에 대해서 항체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약을 활용한 검사 및 확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2달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혈청검사를 계속 실시를 하고 오는 7, 8월 중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 건강검진과 연계해서 일반 인구의 자녀검체 1,000건에 대해서도 항체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민건강영양조사 혈청 1차분 그리고 서울 서남권 내원 환자 자녀검체에 대한 항체가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공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와 관련해서 18명의 완치자께서 추가로 혈장 공여 참여 의사를 표명해 주셔서 지금까지 총 229명이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리며 이 중에서 실제 혈장 공여가 이루어진 88명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았습니다. 장마철에는 각종 감염병, 구체적으로는 수인성 감염병, 또 모기가 매개하는 감염병, 피부병 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손 씻기 그리고 안전한 음식물 섭취로 이러한 각종 감염병 예방에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장출혈성 대장균을 비롯해서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나 노로바이러스 등 음식물로 전파되는 수인성 감염병이 장마철에 유행할 수 있고 일본내염 환자 발생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특별히 경기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말라리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철저한 손 씻기와 개인위생 준수를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계보건기구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난 6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5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집계이고 아마도 더 많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어제 하루만 해도 전 세계에 19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가 1년에 최대 65만 명 정도 사망자를 유발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는 반년 만에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많은 희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코로나19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점,
또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점, 결국 최근 들어 우리 인류가 맞이한 공중보건에 있어서 매우 큰 위협 요소임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최근의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혹시 지나간 코로나19 유행이 지역사회의 집단 면역을 형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물음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가 완료되고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수렴이 된 후에는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정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 방역 당국에서도 조급하지 않게 대응하고 장기전을 생각하면서 코로나19의 발생 규모, 속도를 억제하고 통제하고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을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안전한 곳은 더 이상 없습니다. 언제라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환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접촉자로서 자가격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의 일상이 되었다는 점을 자각하고 항상 거리 두기에 전념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데에 매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매일매일 코로나19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있다는 점, 정체를 조금씩 밝혀가고 있다는 점, 또 전 세계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작은 희망이자 큰 극복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박광식 기자, 이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급증 추세네요. 이 네, 브리핑 맞습니다.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1,000만 명의 확진자가 넘었고 하루에만 한 19만 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벌써 50만 명이 넘어선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도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가 소규모씩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브리핑 내용 중에서 결국 왕성교회 관련해서 계속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누적 확진자는 31명이라고 밝혔고요. 네. 또 경기도 안양시에는 주 영광교회에서도 한 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원시에 있는 교인 모임과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광주 광륵사 관련해서도 2명이 추가돼서 거기서도 누적 확진자가 1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종교 모임 관련해가지고 20대, 30대 확진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비율은 좀 낮아졌다고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치명률도 덩달아 낮아졌지만 하지만 이 치명률은 결국엔 나중에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울러서 해외 유입 환자들 가운데서는 이 중국 외 서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지금 분석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교회에서의 집단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가지고는 역학조사 결과를 갖다 좀 더 지켜봤는데요. 결국은 종교활동 모임을 통해서 취약 집단, 생활시설 등 다양한 집단을 통해서 또 번지고 그렇게 급속하게 지역사회로 지금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래서 방역당국이 오늘 강조했던 거 하나는요. 침방울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는 종교활동, 소모임, 수련회 등은 취소 또는 가능한 비대면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 이제 정부가 강력히 규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 방역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무증상 감염. 이게 이제 조용한 전파 아니겠습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이 무증상 감염 비율은 연구조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요. 하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경기, 부산 등 지자체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요. 부산은 전체 확진자의 21%, 인천 31% 정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무증상이기 때문에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방역 지침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수집 대상자, 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이 대상이고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무청은 오늘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심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새롭게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도 예비군 훈련을 대체할 복무 형태로 신청할 수 있지만 현역 군인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대체복무 희망자는 신청서와 본인을 비롯한 주변인 진술서,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국 사전심사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29명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주변인과 신청인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신청인의 양심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양심에 배치되는 행위가 없는지 등을 가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등 법률 규정과 독일과 미국 등 대체역 도입 사례를 반영한 심사 기준도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심사를 통과해 대체역 편입 대상으로 결정되면 올해 10월부터 군사훈련 없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급식이나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지금도 강원 영동 지역엔 호우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으로는 강풍주의보가, 강원 동해안 지역엔 폭풍해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강원 영동 지역엔 시간당 20-30mm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 지역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 수도권과 영서, 경북 북부 지역엔 10에서 40, 그 밖의 지역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23도, 대구와 부산이 2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7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비가 모두 그치겠고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주 후반에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